자, 이번 시간은 넛지론이에요. 이제 새로운 게 들어왔죠.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얘는 사실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정책의 도구론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학 교재는 이론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총론에 놓습니다. 여태까지는 정책을 실행할 때, 강제적인 거, 뭐, 규범적인 것도 사실 강제예요. 마땅히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공리적인 거, 유인책이죠. 요 두 가지가 이제 주로 정방식이야. 규제 아니면은 보조금 방식으로. 근데 얘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 맞는 방식을 골라가게 만드는 거죠. 요게 이제 넛지론인데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뭐다? 선택 설계라고 그래요. 분명히 정부가 개입을 했어. 개입을 한 건 맞지만 선택권을 민간한테 줬죠. 자유적이다, 개입주의다. 이 두 가지가 막 결합되어 있습니다. 선택 설계라는 거는 여러 대안을 만든 다음에 네가 골라 쓰라는 겁니다. 뭘 할 건데. 너치론이고요. 그래서 얘의 논점은 강제하지도 않았다, 처벌하지 않겠다, 규제도 아니다. 그렇다고 보조금 같은 유인책도 아니다. 스스로 바람직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애들한테 공부시켜야 될 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한 것도 아니고 스파르타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붙으면은 금전 돌려주겠다는 환급반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 가지고 골라 쓰라는 겁니다. 이게 선택 설계 개념이고요. 자, 넛지 디폴트 옵션이라는 건 선택이에요. 선택으로 할지 말지를 내가 고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치? 인지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온 게 있죠. 그치? 이런 경험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강의할 때 그냥 강의만 하다 보니까, 공부 안 되면 더 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하시는 강사님들이 있죠. 뭐, 가서 뭐, 시도 읽어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뭐, 안 와도 주고, 뭐, 이러면서 공부하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뭐, 강의만 잘한다고 해서, 뭐, 강의 많이 듣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지 편향이라든지 또는 환경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스로. 그래서 인지 편향은 뭐다? 여러분이 살아왔으면 오면서 왔던 이런 그 선입견 같은 것들이야.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고요. 43번 답을 말씀 안 드렸는데 42번도 맞았고 43번도 맞았죠. 그래서 넛지로 나왔을 때 논점은 뭐다? 규제도 아니다. 그렇다고 보조금도 아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스스로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게 그 활용한 방법이 여러분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런 경험에 의한 편향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행동을 전략적으로 바꿔간다든지 이러면서 바람직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방식이었고요. 이게 지금 다시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더라고요. 대학 교재 들어온 거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얘가 나왔을 때 그냥 다양성의 시대예요. 모더니즘과 반대되고요. 그때는 절대 답이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절대 답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규정하는 게 맞고요. 능력자가 지시하는 게 맞겠죠. 관료제 방식이 맞아요. 근데 다양성이 맞다면은 나를 대표하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의제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그다음 구성원의 참여, 고객의 선택, 뭐 이런 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적으로는 관료제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건 틀렸네, 1번. 1번은 34번은 모더니즘이죠.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그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전통적인 근대 생각이고요.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야.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감성, 다양성, 진리는 맥락적이야.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전부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러니까 나중에 담론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 이런 걸 배척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현상학부터 이런 게 나왔잖아. 만들어가는 거고 결국 우리가 합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익을 찾아가야 되겠죠. 신공공 서비스론 이런 것들의 근거가 이제 뭐다?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얘가 나왔을 때 그냥 다양성으로 놓고 풀고 다양성이 맞다는 것은 대의제보다는 직접 민주주의가 관료제보다는 탈관료제가
계층적으로 지도한 계층 집권이 아니라 분권적이고 참여가 돼야 되고, 그 말이 맞다면 국가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이라든지 시민, 사회,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개별 사례적으로. 이거는 맞았습니다. 36번입니다. 학자가 나오죠. 상해 영타 해가지고 이제 그 파머 아저씨가 나올 텐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상상 맞죠? 이건 틀렸네. 상상보다 과학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합리성이 뭐다? 이게 근대야. 얘는 이거보다는 상상. 상상은 소극적으로는 규칙에 매이지 마라. 규칙에 매이지 마라. 적극적으로 너의 직관, 문제 특수성을 인정해라. 직관을 믿어라. 문제 특수성을 인정해라. 이건 틀렸습니다. 바뀌었다. 과학적 합리성 강조하는 게 모더니즘. 이 친구는 그게 아니라 상상이라든지 우리가 믿었던 진리의 근거를 파헤쳐보는 해체라든지 학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영역 해체라든지 나만 주체가 아니고 타인도 나와 똑같은 주체라는 타자성이라든지 상해 형태로 많이 외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46번은요. 둘이 바뀌었어 지금. 자, 47번입니다. 이거는 해체 개념이 아니라 타자성 개념이에요. 해체는 뭐냐면 우리가 믿었던 진리들이 있어. 그게 진짜 진리인가? 아니면 타인들이 나한테 심어준 이미지인가? 스스로 그 근거를 파헤쳐 보십시오. 관료들은 꼭 능률적으로 일해야 되나요? 이걸 파헤쳐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능률성이 아니라 민주성이 들어오겠죠. 어쨌든 틀렸습니다. 타인을 하나의 객관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도덕적 타인이다. 내 말만 맞는 게 아니라 타인의 말도 맞겠죠. 개방적이다.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결국 담론의 근거겠지. 이건 해체 개념이 아니라 타자성 개념입니다. 개념을 틀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네 가지 애원하이 돼 상상의 의미, 해체의 의미, 영역 해체의 의미는 학문의 경계를 가르지 말라는 소리야. 이건 행정학이다. 이건 정치학이다. 이런 거 없어요. 이 말이 맞다면은 행정학에 다양한 학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게 영역 해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건 타자성 개념이야. 타인도 나와 똑같은 주체입니다. 내 의견만 맞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의견도 맞아요. 절대 진리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담론이 되겠지, 이제. 개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영역 해체겠죠. 행정이론은 고유한 영역 이론과 지배를 야기한 권력을 거부한다. 학문 간 영역의 배타성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영역 해체 개념이에요. 이 말은 기존에 우리가 믿었던 관료제라든지 능률성 중심의 행정 이론이라든지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닐 수 있고 다른 게 들어오겠죠. 뭐 다른 게 들어와봤자 이제 참여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탈관료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엄청나게 큰 철학이겠지만 행정학이 들어왔을 때는 기존의 관료제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적으로는 대의제에 대한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로 바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았습니다. 자, 학자가 나오죠. 파머 아저씨. 파머. 파머는요, 행정학의 언어라는 책을 쓴 학자예요. 모더니즘 언어가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언어가 있는데 둘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둘을 통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천동설의 세계, 지동설의 세계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의미야, 이거는. 그래서 통합적 연구 전략을 주장한 게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그 틀하고 기존의 모더니즘 틀하고는 완전히 배치된다는 겁니다. 합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더니즘의 용어들이 뭐 과학이니 특수니 기술주의니 합리성이니 이런 게 모더니즘의 생각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 봤던 상상이니 해체니 영역 해체니 타자성 이런 용어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언어들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자, 그 다음에 440번입니다. 결국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맞다면은 세상은 답은 다양하거든요. 그럼 이런 다양한 답을 우리가 하나로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국가 운영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갈 거다? 담론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담론이론은요. 시민 참여 강조하는 거 맞아. 왜? 답이 다양하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 참여. 그 다음에 합리성으로부터 해방. 맞습니다. 담론 통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거지 무조건 최고의 뭐 경제적인 답, 수학적인 답을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차라리 기계한테 맡기겠죠.
우리가 뭐하러 해요? 기계한테 맡겨버리면 되지. 걔가 훨씬 더 합리적이 좋은 답을 찾아줄 건데. 그렇지 않나? 이제 논문도 이제는 GPT가 쓰겠더만 이제. 사람이 뭐하러 써? 더 좋고 더 합리적인 의견을 걔가 제시할 건데. 근데 창의성은 없겠죠. 걔는 그냥 기존 답을 모아가지고 추려놓은 거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뭐 최고의 답은 아니어도 그냥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주제는 많이 나올 겁니다. 진짜 합리성을 원한다면 인간이 찾는 것보단 AI가 찾게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파독도 걔가 더 잘 주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없잖아 지금. 비록 내가 걔보다는 합리성이 떨어지지만 우리가 의견이 반영돼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무조건 기존의 합리성만 강조하다 보면은 인간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비판 담론주의는 이런 합리로부터 무조건 최고의 답을 찾는 이런 합리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추구한다 맞습니다. 그렇지? 진짜 합리성만 원한다면 이제 인간도 전문가도 필요 없어. 그냥 기계한테 맡겨버리면 될 겁니다. 그래 보니 인간 삶에 인간이 없잖아 지금. 그렇지? 이로부터의 해방을 하자는 겁니다. 40번은 맞았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의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 근데 참여민주주의의 문제점은 다수결이 맨날 이긴다는 거야. 그치? 쪽수를 이겨. 그러니까 맨날 59는 져버리고 49는 져버리고 51만 이기죠. 근데 여태까지는 참여하는 게 민주성이었는데 이제 참여 더 나가서 심의해야 돼요. 숙고가 들어간다는 거. 참여에다가 심사숙고가 들어가지고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합의한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 말이 맞다면 뭐야? 내가 비록 쪽수가 더 많은 사람이지만 많으니까 무조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 소수의 의견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그 공간 열어둬야 되겠죠. 이 말이 맞다면 심의 과정 속에서 내 선호를 바꿀 수 있어야 될 거야.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다수결로 하면 되잖아, 그냥. 그 얘기다. 그래서 41번은 맞았습니다. 의사결정의 참여자들이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민민주주의가 대의제에서 직접으로 바뀌어요. 직접은 참여민주주의겠지. 참여하는 게 민주였는데 이제는 참여가 더 나가서 플러스 심사숙고 들어가는 숙고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로 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해서 만들어갈 거니까요. 자, 논변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새로운 거죠. 중요한 이론은 아니지만 알아두십시오. 얘는요, 합리적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너의 주장이 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야. 깔고 있는 가정은 네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우리가 기존에 맞았다고 했던 주장들 있죠. 이걸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한마디로 너의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이론이다. 그 얘기다. 반면 이건 개념 자체가 틀렸습니다. 환경을 포함한 거시 관점에서 분석한다. 어떤 법칙을 발견한다. 이건 되게 체제 이론이에요. 체제 이론, 일반 법칙이라면은 체제 이론이고 논변은 그게 아니고 어떤 법칙을 찾는 게 아니라 너의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치? 주장을 하고 보강을 하고 보증을 해가면서 물론 반론도 있겠죠. 이러면서 너의 주장을 찾아가는 그거를 너의 주장의 논리성을 찾아가 달라는 게 요 방법이고요. 개념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돈 이론이 들어와요. 얘도 마찬가지다. 질서가 있긴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질서가 있어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미리 규정을 정하는 관료제라든지 선언적인 답이 존재한다는 이런 기존의 이론들은 틀렸다는 거죠. 이건 과학 이론이고 뉴턴 물리학에 대한 반대 명제고요. 뉴턴 물리학은 단일 질서야. 하나 질서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고 거꾸로 올라가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혼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엄청나게 무질서가 있고 이 무질서 안에는 다양한 질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 이거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계승한 게 아니고요. 이걸 비판한 이론이고 이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고요. 선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다선적이야. 다양한 질서가 있고 초기에 약간의 차이가 커다란 차이를 갖고 오겠죠. 초기 민감성, 일명 나비 효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치? 이러니까 미리 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질서를 찾아가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조직화라든지 그리고 가만 놔둬도 질서를 찾아간단 말이야. 이게 공진화 같은 것들. 그래서 왜 혼돈이 나오는가? 초기 민감성,
이런 나비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혼돈이 나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다? 자기 조직화라든지 뭐 공진화라든지 이런 개념을 통해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행정학적으로는 관료제가 틀렸다는 거고요. 정책학으로 들어간다면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왜 우리가 개입할수록 이 혼돈에서 더 이제 그 혼돈의 질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드니까 개입하지 말라 손떼기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참신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요. 왜? 정책학적으로 그럼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비판을 받는 거고 결국 관료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물리학까지 갖고 올 이유는 없었죠. 이거 말고도 보다시피 많은 관료제를 비판한 이론이 있었는데 결국 관료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물리학까지 갖고 와서 이론 주장하다 보니까 뭐 참신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틀렸어 이거. 44번입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안 돼요. 그치? 이러니까 미리 규정을 정해버리는 기존의 관료제 방식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응한 방식이 뭐라고? 자기조직화라니까 학습조직. 그치? 그게 이제 대응책이에요. 자기조직화라든지 학습조직이라든지 또는 공진화를 통해서 스스로 질서를 찾아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맞았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사전에 규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정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자기조직화, 학습조직의 능력을 키워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행정학적 함의야. 결국 관료제가 틀렸다는 거잖아, 지금. 자, 45번입니다. 여기 밑에 있네요. 질서를 찾아가는 거야. 질서 어떻게 찾아간다? 왜 무질서가 나온다? 초기 민감성, 나비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무질서가 나올 건데 거기서 질서를 스스로 찾아가는 게 자기조직화나 공진화예요. 상호 변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뭘 외워놔라? 논점은 관료제에 대한 타파야. 왜 무질서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초기 민감성, 나비 효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도 가만 놔둬도 질서를 찾아갈 수 있는 게 자기 조직화야. 학습 조직, 학습 능력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공진화 개념 같은 것들 같이 변해가면서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혼돈을 뭐로 본다?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봐요. 그러니까 기존 이론들은 기존의 균형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얘는 그게 아니라 혼돈 상태에서 새로운 창의성, 새로운 질서가 나온다는 거야. 이건 틀렸죠. 혼돈 상황을 피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혼돈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보자는 거야. 됐지? 그리고 그 방식은 자생적인 능력이 학습 능력이라든지 자기조직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중요하니까 좀 외워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혼돈 이론. 결국 탈관료제잖아. 이게 논점이야. 결국 탈관료제 관점에서 미리 규정과 절차가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학습해가면서 답을 찾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혼돈 이론이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전부 다 철학은 되게 큰 거고 과학도 큰 건데 결국 함의는 관료제에 대한 비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학적으로는. 그래서 혼돈 이론이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관료제 합리성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창의성이나 자율성, 학습 조직, 결국 관료제에 대한 타파, 집권이 아니라 분권과 참여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연결된다는 것.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봤던 넛지로는 새로운 방식이죠. 정부가 사회가 문제가 있더라도 강제나 공리가 아니라 유인책이 아니라 이런 넛지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만드는 게 이제 관료의 능력이겠죠. 강요하지도 않고 금전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저도 고민합니다. 학생들한테 강제하지도 않고 돈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행자 공부해가지고 좋은 점수 만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지? 스스로 찾아와서 물어보고 강의 듣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되게 잘한 친구들이 사업을 잘하겠죠. 너찌의 천재들 한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건을 스스로 사게 만들어요. 강요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막 사게 만들고 광분한단 말입니다. 뭐 굿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살라고 막 밤새 기다리잖아요. 막 받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너치 개념인데 저는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